안녕하세요. 꾸준함으로 미라클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꾸미 여러분,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더마입니다. 방학입니다, 여러분. 네, 이 두 글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방학! 네, 아이 뭐 괜찮아요, 그죠? 안 괜찮나? 사실 저희 애들은 중학교 1학년,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방학이. 애들끼리 집에서 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심지어 애들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예, 저는 운동도 갔다 오고, 뭐 볼일도 보고 오고 해도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우리 애들 1학년, 3학년 이때 예, 최악이죠, 아주. 완전 올 스톱. 그냥 그때는 아마 제가 운동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올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왕 하는 올인 제대로 알차게 남는 거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알찬 겨울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 포인트 3가지를 짚어 드릴게요. 이거 3가지만 지키면 그러면은 방학 끝날 때쯤에 애도 엄마도 이렇게 좀 뿌듯한 방학 중에서도 사실은 겨울방학이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장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 좀 이렇게 또 하나 더 아이 엉덩이 힘을 좀 키워주는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그걸 하는 엉덩이 힘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시간도 겨울방학이죠. 왜냐하면은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은 전혀 다릅니다. 놀러를 다녀야 되잖아. 엉덩이가 아주 들썩들썩해요. 나가고 싶어.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겨울방학은 따뜻하고 포근하니까 계속 집에 있고 싶어. 그리고 물론 이제 겨울방학의 문제점은 자꾸 잠을 더 잘라 그러는 게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확보된 시간이 겨울방학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라든가 여름에는 굉장히 놀러 다니느라고 뭐 좀 다니다 보면 이제 끝나잖아요. 집 앞에 당장 놀이터 나가서 노는 것도 여름에는 정말 하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여유로운 시간을 근데 막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중에서 이거 말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그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 못해요. 다 못해.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요즘 이제 자기계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지 같은 성공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먼지 같은 성공들이 쌓여서 티끌모아 태산처럼 사람이 아주 작은 성공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재밌어요. 근데 이런 먼지 같은 성공들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들, 먼지 같은 실패들이 자꾸 생기면은 그냥 다 하기 싫고 못 하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에 시간 되게 많아.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넣으면은 결국은 다 못해. 왜냐하면은 애가 기운이 빠져.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봤거든요. 근데 인풋을 아이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인풋을 막 밀어 넣으면요 그걸 다 소화를 못 시켜요. 우리가 뭐 먹을 게 많다고 해서 다 먹는다고 그게 다 소화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늘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아까 학기 중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제 기준에는 그냥 오전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흘려듣기 같은 거는 노는 거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책 읽고 진짜 공부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하루에 오전에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추천받아서 블럭식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것처럼 아이들 그 시간 타임을요 블럭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특히 겨울방학은 시간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안배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후지부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6블럭을 해도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3블럭으로 하는 거예요.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저는 오전에 가능하면은 그날 할 공부와 독서를 끝낸다.
그 정도 양만. 그러니까 한 3, 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30분이라도 뭐 하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12시까지 3시간을 바짝. 그때 이제 뭐 한글책, 그리고 뭐 영어책, 집중 듣기, 그리고 수학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때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기 시작을 해서 한 2시까지 점심을 먹고, 그때는 저는 흘려듣기 실컷 할 수 있겠어요. 점심 먹으면서,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도 좀 이렇게 간식 먹고 하면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흘려듣기 실컷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시간은 저녁 먹을 때까지 한 3, 4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예체능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친구 이제 집에 놀러 와서, 아니면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해서 좀 이제 놀아야지. 방학인데. 그렇게 놀고, 그리고 저녁을 뭐 6, 7시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전까지 그 시간에는 아침에 못한 거, 항상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한 거를 저녁에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저녁 먹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책 읽만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초등 한 4학년까지는, 3, 4학년까지는 아이가 정말 원하면 무조건 해주는 거.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이 3블럭으로 겨울방학 보내시면은 무조건 알찬 겨울방학 보낸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에는 도서관 가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이게 환경이 다르면은 뭔가 달라. 일반 도서관을 가면은 한글책은 챙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어책 뭐 몇 권 하고 집중 듣기 할 거, 영어책 읽을 거, 그리고 수학 이렇게만 딱 챙겨서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서랑 같이 출근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서 아침 들어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바짝 집중해서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이 나와서, 점심은 제가 좀 이렇게 사 먹었어요. 맛있는 거. 그렇게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원 착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운동을 간다든가, 아니면 저 이제 영상 찍는다든가, 이런 제 일을 이제 했었어요. 학원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좀 놀고 할 때 간식 먹고, 그리고 나서 저녁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업맘의 기준이고, 그리고 워킹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그렇게 아이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보상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가 오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습관 잡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제 그날 했던 거 보고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고. 항상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다 하려 그러면 다 못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케줄을 짤 때 시간 관리는 사실은 시간을 막 잘게 잘 쪼개서 막 많이 하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라고 포커스에서 이준희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아이들 할 때도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결국 자기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고, 이게 이제 대상이 자기가 되면 자기 개발이고, 대상이 자녀가 되면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다. 그러니까는 선택과 집중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와 시간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 다 하자. 할 거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저거 다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지쳐요. 이거를 길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잘한 거 빼요. 뭉치뭉치 제일 중요한 거 순위로.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아이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 할 때 더 권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우선순위를 하면 항상 초등 저학년까지, 한 3학년? 그때까지는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우선순위는 한글책, 그 다음에 영어 노출,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이제 한 4학년 이상 올라가면 사실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아들 같은 이제 6학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순위가 수학이 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영어 노출, 그 다음이 한글책, 이렇게 돼요. 근데 한글책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그냥 초등 내내 끝까지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걸 포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우리 딸도 아직도 한글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큼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정말 이게 시간 많을 때 한글책 절대 놓치지 말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욕심이 화를 불러요. 내 아이의 역량에 맞게
내 아이의 속도에 맞게,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할 때도 내 아이의 역량, 속도가 하루에 한 장. 그러면 그냥 한 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의 수준. 얘는 최상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디응 하면 돼요. 응용.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응용 있잖아요. 디딤돌 응용. 그거 한 정답률 80%? 그 정도만 하면은 중학교 따라가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수학 머리가 전혀 튀지 않고 그쪽으로 조금 어렵다. 우리 다니엘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이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아이가 원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지금 디딤돌 응용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그러니까 일품 아니면 디딤돌 응용.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최상위나 이런 뭐 최고 수준 거기까지 못해도 괜찮아. 중학교 수학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케니스 같이 막 수학을 좋아해. 자기가 막 잘하고 싶어. 이런 애들은 막 최고 수준 최상위 뭐 또 뭐였더라? 점프업인가? 하여튼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내니까, 빨리 해내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일단 본인이 원해서 하잖아요. 주도성과 자율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 자체가 싫어.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 싫어지게 만들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 임 작가님의 완전학습 바이블,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 뭐 이것도 그렇고 되게 무슨 책을 읽어도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자녀 교육세 다 이야기를 하는 게 공부법 책에서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 수준에 맞는 거 하면 돼요. 절대 남의 애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 제일 나쁜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에 꾸키즈 그러니까는 방학을 약간 원래 그냥 애들 인증하는 걸로 하려고 했다가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특집으로 그렇게 1월, 2월 2달 동안 꾸키즈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꾸키즈에서 우리 다니엘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다니엘이 읽는 책이나 그 문제집 보시면은 되게 큰 위안이 되실 거예요. 제 말은 괜찮아요. 애가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우리 아이의 역량에 맞게, 속도에 맞게 그냥 하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 머리가 언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 포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가 다니엘에 관한 영상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올라갈 건데, 그거는 이제 광고 영상인데, 아이 이제 적성이랑 흥미 이런 거를 검사를 막 게임으로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자녀 이거 시켜보고 체험을 해서 제가 이제 후기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요. 거기에서도 거기서 보면 우리 다니엘이 제가 정말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느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좀 한번 이제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책을 하루에 1시간 읽는 게 버거운 아이가 있어요. 막 3, 4시간도 그냥 편안하게 너무 재밌게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막 어려운 문제집 더 풀고 싶어 해. 이런 애도 있고 드물죠. 그런 애도 있는가 하면은 10분이면 푸는 그 연산 3장, 구몬수학 3장 그거를 막 찡찡거리면서 막 1시간에 걸려서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영어 노출도요, 흘려듣기 막 2, 3시간 깔깔대면서 초집중해서 너무 재밌게 보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흘려듣기 30분을 막 베베 꼬면서 보는 애가 있어요. 다 우리 애들, 저희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 애에 맞게 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는 다 공부 잘해야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속도에 맞게,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딱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과 할 수 있는 수준의 것, 책이든 문제집이든 그것만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 6일, 일요일은 쉬어. 매일매일 이걸 하는 거를 당연하게 아이가 생각하게, 아이가 이걸 당연하게 루틴화를 시키는,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이에요. 최소한의 거.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이게 약간 울타리 같은 거예요.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감도 생기고 울타리가 생겨.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내가 해야 할 게 뭔지를 모르면은 그게 진짜 최악이에요. 또는 억지로 막 버거운 양을 막 밀어 넣어서 시키는 거, 그것도 최악이고, 주입식으로 막 그것도 최악이고, 내 아이에 딱 맞게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양, 할 수 있는 수준, 딱 그만큼 그걸 매일매일 아이가 당연하게 느끼게, 내가 이걸 하는 게 당연하게, 그렇게 루틴화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가 좀 더 나아가서 주도성과 자율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 예를 들어 수학을 한 장씩 했어요. 이 울타리가 있어. 습관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 애가, 내 친구가 최상위를 풀더라, 난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도성인 거예요. 자발성인 거죠.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할래?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문제집을 하고 싶고 이만큼 하고 싶다. 자율성이죠. 이걸로 이 울타리 아이가 더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처음에 정한 양이 힘들어. 이게 너무 버거워요. 그럼 울타리 약간 줄이는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 그냥 아이에 맞게. 우리 오늘 행복하자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시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 막 뭐 되게 많죠. 뭐 글쓰기도 하고 또 뭐야 뭐 막 이렇게 체험도 다니고 막 온갖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엄마가 진짜 체력도 넘치고 애도 체력이 넘치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게 필요하면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정말 아이에 맞게, 내 아이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꽃키즈 이제 애들 영어책 읽고 흘려듣기 하고 수학 문제집 풀고 이런 거 이제 인증을 하는 이제 커뮤니티인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 하시면은 좋은 점?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아이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보고서 이 책 재밌겠다. 아니면은 얘 이 문제집 뭐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 나도 읽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얘한테 내일 또 도서관 가서 요 책 빌리자?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아침에 나가기 싫어하는 아이 데리고 이제 도서관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학원을 안 다니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약간 자극받고 좀 이제 같이 으쌰으쌰한 이런 게 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잠순회에 가입을 하셔서 그거 하시는 분이면 팀방을 하시면 돼요. 팀방을 하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막 같이 막 몰입데이, 배트데이 이런 거를 막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읽는 책들을 막 이렇게 사진 다 올리고 이랬었어요. 저는 올리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귀찮지만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럼 되게 그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키즈에서 이제 그날 읽은 영어책, 뭐 한글책, 그리고 수학 문제집 푼 거, 그러면은 그 인증한 것들을 아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은 제 생각에 굉장히 큰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리고 격려도 되고 칭찬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 겨울방학 동안에 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책 읽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오전 시간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는 거를 하면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하면은 남은 시간은 내가 마음껏 놀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 방학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 겨울방학이니까 엄마 미모닝도 좀 쉬고 그냥 자기계발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겨울방학일수록 더 환경 설정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미라클 모닝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때 말고 진짜 나만의 시간이 1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아예 포기하고 마음 편히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약간 리셋이 돼버려요. 그 전에 좀 해오던 게.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겨울방학 1월, 2월 2달이잖아요. 2달을 다 약간 희생하는 느낌이 된다고요. 나는 남는 게 없는 느낌. 그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뭐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막 잘 되고 하면은 기분은 좋겠죠.
그래도 좋긴 한데 저는 이왕이면은 미라클 모닝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또 책도 읽으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플래너 쓰실 수도 있고 다이어리 쓰실 수도 있고 뭐 학원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아침에 나만의 시간을 해야지 그 뒤에 하루 종일 애들이랑 또 같이 있는 이 시간을 또 버텨낼 수 있잖아요. 또 워킹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얘네들이 뭘 얼마나 잘하는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방학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라클 모닝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우리 좀 욕심쟁이로 살자고요. 네, 자기 개발도 놓치지 말고요. 자녀 교육도 확실하게 이번 방학은 다 탄탄하게 화이팅입니다. 겨울방학 화이팅! 그래서 이렇게 겨울방학을 보내시면은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